다른 건 아니고 가장 먼저 해본 거는 일단은 팔 내리고 검 살짝 내려놓은 느낌. 그랑블루 레온이 손목 가동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손잡이 아까 꺾이던 거죠. 그 꺾이던 걸 활용해서 살짝 밑으로 내려잡은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또 검 하면 이렇게 좀 내려잡는 모습도 충분히 멋지잖아요. 그리고 강하게 내려쳐서 휘둘렀다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그랑블루 레온이 그래도 발도 크고 관절도 튼튼해가지고 포즈 잡았을 때 무게중심 잡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오늘 리뷰는 바로 메탈 카드보드 와일드 이그닉스! 드디어 그랑블루 레온의 무기 이그닉스가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이름으로 보면은 이그니스 플러스 피닉스 같은 느낌이죠. 작중에도 거의 최후반부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매는 2026년 4월 20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가격은 판매가 기준 29,9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히어로타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패키지 한번 보면은 좀 금색이 많이 돋보입니다. 특히나 이런 금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막 후광같이 비치는 부분들이 막 금박이고 막 장난 아니죠? 이전에 다른 메탈 카드봇과는 또 다른 느낌. 그래서인지 작중 활약이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등장을 해서 어떤 식으로 또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 말이죠. 가만 보니까 여기 테두리도 막 금박이군요. 그 외에 옆모습에는 준의 모습, 그랑블루 레온의 스페셜 웨폰으로 변신이라든가, 뒤쪽으로는 그랑블루 레온의 장착된 모습, 그러니까 손에 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이그닉스 소드, 이그닉스 쉴드로 변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잠재울 전설의 불꽃, 이 정도의 문구로 봤을 땐 확실히 이게 최종이겠구나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그랑블루 레온의 쥐어진 모습, 이그닉스 소드, 이그닉스 실드 요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바로 오픈! 짠! 오, 안쪽까지 금박! 와우! 개봉해보면 이제 본체가 들어있는 블리스터 그리고 메탈 카드도 하나 보이네요. 다 꺼내고 살펴보도록 하죠. 리뷰 시작에 앞서서 이번 영상 구매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히어로타임에서 메탈 카드보드 와일드 이그닉스를 예약하신 분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메탈 카드보드 와일드 타키를 드립니다. 자, 내용물 전부 꺼냈고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성 자체는 되게 심플합니다. 일단은 매뉴얼부터 박스 아트에 있었던 그 느낌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이제 재앙을 잠재울 전설의 불꽃, 이게 굉장한 키워드 같은데, 재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은 웬만한 위기 상황이 아니고서야 이 친구가 등장을 안 할 것이다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뒷면에 이제 처음에 패키지에서 꺼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무장하는 거랑 이제 웨폰 카드로 변형하는 모습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있는 게 메탈 카드. 종종 시청자분들 중에 그래서 그랑블루 레온의 웨폰 카드는 뭘까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작중에 등장할지는 모르겠네요. 이 친구 자체적으로도 약간 또 다른 생명체가 아닐까요? 유일한 동물이잖아요, 지금 비클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또 메탈 카드 보니까 반갑기도 하네요. 그랑블루 레온이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아주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뒤쪽에는 금색 코팅의 그 와일드 카드봇 엠블럼이 코팅되어 있습니다. 멋있다. 확실히 평상시였다면 이렇게 뒷면이 은색 코팅이었을 텐데 금색 코팅도 또 색다르네요. 자, 그러면은 본체 좀 만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면 바닥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양옆에 날개를 펼쳐주도록 하죠. 그 다음 다리로 가서 이 발끝 부분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조인트를 풀어줍니다. 여기 작은 돌기가 하나 보이죠? 요거 양쪽을 다 풀어주고 일단 다리를 옆으로 펼쳐 놓을게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넓은 면적의 파츠를 이렇게 뒤로 가동시켜줍니다. 그 상태로 펼쳐져 있던 날개 부분 접어주고 접혀져 있던 금색 장식 부분을 이렇게 펼쳐줍니다. 이게 마치 꼬리 같은 형상이 되는 거죠. 약간 깃털 3개가 이렇게 길게 뻗어있는 느낌이랄까. 그 다음 미리 펼쳐둔 다리로 가서 이제 허벅지 회전시킨 다음 다리 밑으로 내리고 양쪽 다 해주고 꺾여져 있는 발목도 이렇게 꺾어서 모양 만들고 발목을 제대로 모양 잡아서
바닥에 세울 준비를 해주면 되겠죠? 뭐 이 상태에서 모양 조금 잡아서 날개 각도라던가 다리 각도도 고관절 부분이 가동을 하니까 움직여서 꼬리까지 해서 이대로 딱 바닥에 내려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완성이 됐으니 본체 봐야겠죠? 자, 그럼 완성된 이그닉스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확실히 좀 피닉스, 불사조를 연상케 하는 그 디자인, 뭐 이름부터가 약간 피닉스를 연상케 하는 이름이다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고요. 붉은색의 디자인과 코팅되어 있는 가슴이나 부리 부분, 여기도 좀 멋지다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곳곳에 지금 클리어 그린 파츠가 군데군데 보이죠. 날개도 그렇고 지금 몸통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곳곳에 있죠. 전체적으로 이 날개라던가 꼬리 장식 자체의 볼륨감이 상당히 큽니다. 대신에 뒷면을 봤을 때는 디테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무장이 됐을 땐 뒷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어서 그런가 디테일이 많지는 않는 느낌. 그래도 형상 자체는 제대로 그 피닉스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개인적으로는 아예 정면보다도 살짝 측면, 한 45도 각도도 좋으니까 요 정도 딱 이렇게 살짝 측면에서 바라보는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모든 디테일이 다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뭐 일단은 이 상태에서 사이즈, 다리도 완전히 세웠으니까 머리까지가 약 13cm쯤 됩니다. 날개까지 올라가면 뭐 16cm까지도 올라가는데 확실히 주인공인 블루캅과 비교해보더라도 엄청 크진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대신에 꼬리 장식까지 했을 때는 상당히 크죠, 아무래도. 여기에 오늘 리뷰에 함께할 플레이용까지 같이 놔보면은 분위기 자체는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자세히 보기 앞서서 키는 쟀는데 날개 좌우 사이즈는 아직 안 재봤잖아요.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테니까 재보면 약 30cm가 좀 넘습니다. 31cm 가까이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확실히 양옆으로의 볼륨감은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외형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머리 자체는 그 피닉스, 이그닉스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부리 형상이라던가 마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는 것 같은 디자인, 뒤쪽으로 막 이렇게 뾰족뾰족 나 있는 이런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눈도 금색이고요. 눈 주변이 또 바탕이 검은색이고, 가만 보니까 머리 옆에도 이렇게 금색의 깃털 장식 같은 게 있는데 뒤쪽으로 또 검은색 포인트도 있어요. 되게 색깔이 이것저것 쓰였다. 거기에 골드도 가만 보면은 머리에만 3종입니다. 잘 보면은 부리가 코팅된 금색이고요. 그 위에 이마가 메탈릭 골드 도색된 금색이고요. 그 위에 정수리가 메탈릭 사출 금색입니다. 그래서 골드만 3톤이에요. 뭔가 색깔이 맞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군요. 금색의 사출색도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에 목관절 부분도 가만 보면 이 밑에도 안쪽 여기도 금색으로 도색되어 있네요.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도 보면은 흉부 자체에도 마치 날개 같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 이 가슴 장식 부분이 상당히 이쁘고요. 이쪽도 일부 금색 도색 처리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슴 정중앙이 클리어 그린과 함께 코팅되어 있는 금색 파츠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클리어 파츠 자체도 메탈릭 그린이 굉장히 이쁘게 좀 투명도가 높다 느껴지기도 해요. 내부가 또 코팅 파츠여서 그런가 뒷반사를 했을 때 내부가 탁 빛나 보이는 이 느낌이 아주 보기 좋아요. 여기에 흉부 아래쪽도 잘 보면 덕트 같은 디테일도 있고요. 거기에 발톱 같은 금색의 도색된 포인트들도 있고요. 그리고 허리 쪽에도 역시나 금색으로 도색된 그런 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 돼서 보니까 아까 머리도 그랬는데 메탈릭 골드도 투톤이네요. 이 골반 위에 있는 금색이랑 허리의 금색이 달라요. 아까 머리에도 이마의 금색이랑 이 머리 옆에 있는 금색이랑 색이 다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엄밀히 따졌을 때 골드가 컬러만 4개 쓰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모습이고요. 골반 같은 경우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골반 위쪽에 좀 더 진한 옐로우 골드 같은 형태로 해서 진한 골드가 들어가 있고, 이 골반 아래쪽에도 지금 골드가 또 있거든요. 도색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몸통만 해도 지금 도색 부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다리도 자세히 보면은 일단 고관절 자체에 디테일도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이 허벅지 쪽을 치우면 이 고관절 앞쪽 자체에도 이 내부 디테일 같은 게 들어있는 게 보이죠. 여기에 허벅지 디자인도 각진 외형 좀 인상적입니다. 허벅지 디자인 자체가 고관절 앞쪽을 크게 가리는 형상에다가 이 무릎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관절 디테일이 또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릎은 역각으로 꺾어야 하니까 앞쪽에 살짝 비워져 있는 느낌. 거기에 이 정강이 라인도 보면은 메탈릭 골드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 그 바로 밑에 이제 클리어 그린 파츠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좀 적절한 조합 같죠? 거기에 발목 라인이 또 깃털, 날개 같은 형상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도 굉장히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 발이니까 이제 뒤쪽이랑 앞쪽에 골드 파츠 사용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이 발톱 자체의 디자인도 두툼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죠. 여기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날개입니다. 일단은 몸통에 연결된 관절부 같은 경우도 지금 수직으로 되어 있는 축이 하나 있고 이 동그란 클리어가 있는 부분도 관절이죠. 그래서 이쪽 역시 메탈릭 골드 도색된 부분 위에 이렇게 클리어 그린 올라가 있고요. 색깔 이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겉에서 보이는 것 중에 골드 컬러가 이 관절에 해당하는 부분 빼고 나머지 금색은 다 도색 처리되어 있는 금색입니다. 그래서 색깔 자체가 굉장히 이뻐요. 딱 빛에 비췄을 때도 분위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관절에서 이어지는 부분들에도 금색이 쭉 이어지는 형상인데 약간 몰드도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조형 자체도 되게 그래도 메카닉이니까 각진 조형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곡선보다는 각이죠. 그러면서도 관절 자체는 이중 관절인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날개 바깥쪽으로도 역시나 동그란 클리어 그린 사용된 부분이 있는데 이쪽은 마치 발톱이 꽉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끝에 날개 끝에 깃털 같은 부분의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 사이사이마다 패널 라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날개 끝부분에 있는 빨간색은 골드 도색을 하고 위에다가 레드를 한번 더 입힌 것 같네요. 그리고 꼬리 한번 봅시다. 딱 봐도 나중에 이그닉스 쉴드가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은 뭐 클리어 그린 포인트는 없고요. 일단은 레드, 블랙, 골드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이것도 굉장히 무게감 있는 그런 조합이라 좋아하는 조합이기도 해요. 일단 꼬리 안쪽입니다. 이제 몸통에 붙어있는 부분. 여기도 이제 깃털의 형상이 이제 꼬리니까 뒤쪽을 향해 있다 같은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금색이 다 도색 처리되어 있네요. 이 가운데 별 모양도 그렇고 깃털도 그렇고 동그란 디테일도 그렇고 거기에 중간중간 여기는 관절부 같은데 이쪽도 이제 조금 더 기계적인 디테일들이나 이런 것도 보이고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뒤쪽이죠. 꼬리 기준으로 쳤을 때는 이쪽도 좀 큰 깃털 형상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본체로 만들면서 이 바깥쪽에 있는 금색 파츠 이거를 가동시켰잖아요. 이 가동하는 금색 파츠 이거는 사출입니다. 메탈릭 골드 사출이고 여기에 검은색이 도색 처리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루엣을 보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했듯이 마치 깃털 세 개가 이렇게 쭉 밑으로 뻗어 있는 느낌으로 디자인된 게 포인트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외형 다 봤으니까 가동도 살펴봅시다. 얼마나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목 자체는 회전은 안 되는데 들고 숙이는 건 됩니다. 대신에 숙이는 거는 완전히 푹 숙인다 느낌은 아니고 딱 정면을 본다라는 느낌. 그래서 고개 드는 것도 비행한다라는 느낌을 만들었을 때 확실히 정면을 보고 있네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만들죠.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는 몸통 쪽에 있는 관절을 통해서 이렇게 앞쪽으로도 그리고 뒤로도 아주 크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전부 다 경쾌한 라쳇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위로 들고 내리는 쪽도 관절 역시 라쳇으로 한 클릭 한 클릭 움직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날개 자체에도 이중 관절이 들어있어서 바깥쪽 관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뒤로 접거나 아니면은 살짝 앞으로 접어주거나 안쪽 관절까지 활용을 하면은 더 많이 접히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도 있고요. 편안하게 이제 뒤쪽으로 완전히 접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그리고 허리는 따로 없고 고관절 역시나 라쳇을 통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들고 내리고 경쾌한 소리. 그리고 옆으로 드는 거 역시 라쳇으로 쫙 옆으로 크게 들어 올릴 수도 있는 형태고요. 허벅지 돌리는 것도 일단 한 클릭 한 클릭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도 잡기도 좀 편안하죠. 거기에 무릎 같은 경우는 뒤로도 조금 꺾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꺾입니다. 아무래도 역각으로. 여기에 발목 역시 이렇게 안쪽 바깥쪽으로 좀 꺾어줄 수도 있고 여기에 발목을 한 클릭 한 클릭 완전히 뻗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꼬리 같은 경우도 라쳇을 통해서 이렇게 밑으로 완전히 펼 수도 있고 위로 완전히 들어줄 수도 있고 편안한 각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땅에 착지했을 때 느낌처럼 날개 접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분위기로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날아오르기 직전에 날개를 퍼덕퍼덕 이렇게 비상하려는 모습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펼치고 비행하고 있는 모습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리도 뒤로 쫙 뻗고 꼬리 역시 뒤로 확 하고 뻗어주고 완전히 펼쳐진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좀 더 이제 스타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날개를 조금 곡선처럼 만들어주게 되면 좀 더 날개를 역동적인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날개를 퍼덕이면서 이제 발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의 포즈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뭐 구도라든가 각도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거니까 다양하게 포즈 잡아볼 수 있다는 거는 이 친구가 무기가 되는 것 치곤 굉장히 놀랍네요. 확실히 이 하체 쪽 가동이 상당히 좋습니다. 모양 만들기도 좋고요. 자, 그럼 이제 가동의 단독 액션까지도 간단하게 살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으쌰! 그랑블루레온의 무기가 되기 위한 스페셜 웨폰으로 변형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랑블루레온이 크긴 크군요. 막간을 이용한 사이즈 비교 같은 느낌으로 보면은 지금 거의 3배쯤 되는데요. 자, 아무튼 이그닉스 변형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검과 방패잖아요. 딱 봐도 이제 날개, 상체 쪽이 검이고 하체가 방패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바로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상하체 분리입니다. 먼저 상체 소드 쪽부터 해보도록 하죠. 일단 등으로 가서 이 손잡이를 위로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이 부분도 지금 다 라쳇이에요. 잘 들어 올렸으면 앞으로 가서 이 흉부, 가슴 장식 부분을 이렇게 아래를 들어 올리면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 이제 뒤쪽이 방해되는 게 없어졌으니까 날개를 밑으로 내리고 그대로 뒤로 접어주는 거죠. 접어서 좌우를 잘 고정해서 이제 고정용 핀들이 있으니까 다 연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펼쳐놓은 가슴과 이 손잡이 쪽을 잡고 아예 머리 쪽 자체를 180도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펼쳐놓은 가슴 장식은 안쪽으로 좀 밀어 넣어주고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딱 숙여주고 손잡이를 펴주는 거죠. 그 다음 날개 중간 부분을 잡고 슬라이드 연장! 끝에서 확실하게 딱 하고 고정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이그닉스 소드 완성! 다음은 하체 쉴드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꼬리는 뒤로 완전히 들어놓고 시작할게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180도로 펼쳐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 허벅지 부분만 아래로 90도, 여기도 클릭이니까 이렇게 내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발목을 펴줍니다. 이 완전히 펴주는 게 아니라 끝에서 한 클릭만 안쪽으로. 그 다음 발목을 앞을 볼 수 있게 돌려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발목 펴고 발목 돌리고. 일단 이대로 대기한 상태에서 뒤쪽 꼬리로 갑니다. 꼬리 아까 처음에 패키지에서 꺼냈을 때처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위에 있는 날개 펴고 아래에 있는 꼬리 접고 그 다음 꼬리를 밑으로 내리면서 잘 보면 다리 사이에 구멍이 있고요. 이 위에 조인트가 있죠. 이거를 맞춰서 끼우듯이 해주면 됩니다. 깔끔하게 고정되고요. 또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허벅지 라인이 이 위에 틈새에 딱 맞는다는 겁니다. 외장 라인이 딱 맞물리는 느낌.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역각으로 꺾으면서 내려와서 발톱이랑 이 끝에 있는 돌기 조인트를 고정시켜줍니다. 발톱 아래쪽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 틈새에 딱 맞춰서 끼워주면 돼요. 발톱을 다 끼웠으면 뒤로 가서 접혀져 있던 손잡이를 세우고 이그닉스 쉴드 완성! 자, 이렇게 검과 방패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원한다 그러면은 아직 조인트들은 살아있어서 상하체 연결 그대로 해줄 수도 있거든요. 뭐 편한 대로 활용을 해주세요. 아무튼 우리는 이제 검방패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디자인도 잠깐 볼까요? 외형 먼저 보고 손에 쥡시다. 먼저 이그닉스 소드입니다. 이그닉스의 날개가 뒤로 접혀서 포개지면서 그대로 검이 되는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날개 그대로인데 안쪽에서 슬라이드에서 연장된 프레임이 있어서 이 프레임 쪽에도 의외로 막 이제 패널 라인이나 기본 디테일들 충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절부 쪽은 코팅이 아니다, 아니면 도색이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몸통에서 분리돼서 뒤로 뒤집혀서 위를 향해 있죠, 이제. 그래서 제대로 변형을 했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있어요. 거기에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이 끝부분 장식 조금 있고 구멍이 2개 있어서 손바닥에 튼튼하게 고정을 시킬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손잡이 가동이 됐잖아요. 이렇게 라쳇으로 한 클릭 한 클릭 가동이 됐잖아요. 바로 전에 리뷰했었던 그 티라노 썬더도 손잡이 가동이 있었듯이 이걸 이용한 연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그닉스 쉴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방패다! 라는 그런 이미지의 모양, 그런 실루엣. 이게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기다 무언가의 에너지체 같은 게 아니라 제대로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 쉴드? 이런 거 좋거든요. 거기다 그랑블루 레온이 들기에도 충분히 큰 사이즈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방패 윗부분은 아까는 보지 못했던 디테일, 안쪽에 메탈릭 그린으로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생겼습니다. 이그닉스 상태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거죠.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리가 이렇게 방패를 감싸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윗부분 장식처럼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다른 디테일들도 특별히 가려지지 않고 다 보여요. 안쪽에 이런 금색의 동그란 디테일이나 요 끝에 있는 날개 디테일 같은 것들 말이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아까 이그닉스 상태에서도 뭐 충분히 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대신에 이 꼬리가 바깥쪽으로 향해 있던 게 안쪽으로 모여서 제대로 역삼각형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라는 것도 되게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방패라고 한다면 역시 이런 모양이죠 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너무 그냥 라인이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넓은 방패다 라는 느낌의 이미지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역시나 손에 쥘 때는 아까 펼친 손잡이를 통해서 손에 쥐면 되겠습니다. 구멍이 2개 있어서 손바닥에 딱 고정돼요. 대신에 이쪽은 이게 좌우로 꺾는 건 가능한데 이게 위아래로 들고 숙이는 건 안 돼서 아까 소드 같은 연출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손에 쥐기 전에 길이도 한번 재봅시다. 일단은 소드가 한 24cm가량 되고요. 23에서 4? 4 가까이 되네요. 그리고 쉴드가 16cm 정도 됩니다. 높이가. 자, 그럼 오랜만에 그랑블루 레온 가지고 왔는데요. 손에 쥐기 전에 바로 쥐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무장은 수납해 줄게요. 오른팔은 그냥 포신만 집어넣으면 되겠고, 왼팔은 아예 입을 벌려서 이제 칼 전체를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릴게요. 그리고 엄지손가락 치우고 손을 펼쳐서 손바닥에 있는 조인트 2개에 맞춰서 손잡이를 그대로 끼워줍니다. 끝까지 탁 튼튼하게 밀어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튼튼하게 손으로 쥐어주면 되겠죠. 자, 오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지손가락 치우고 펼쳐주고 소드를 가지고 왔어. 그대로 손에 쥐어줍니다. 그렇게 그랑블루 레온의 무장 완료! 확실히 좀 강한 무기를 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요 원래부터가 전신에 붉은색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되게 또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럼 곧장 액션 보도록 할까요? 다른 건 아니고 가장 먼저 해본 거는 일단은 팔 내리고 검 살짝 내려놓은 느낌. 그랑블루 레온이 손목 가동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손잡이 아까 꺾이던 거죠. 그 꺾이던 걸 활용해서 살짝 밑으로 내려잡은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또 검하면 이렇게 좀 내려잡는 모습도 충분히 멋지잖아요. 그리고 강하게 내려쳐서 휘둘렀다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그랑블루 레온이 그래도 발도 크고 관절도 튼튼해가지고 포즈 잡았을 때 무게중심 잡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또 이렇게 보니까. 이번엔 반대로 바깥쪽으로 크게 휘둘렀다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손잡이 꺾는 것도 한번 써가지고 바깥쪽으로 더 휘둘렀다라는 이미지도 만들고 방패로 정면은 방어하고 있고요. 이번엔 가볍게 전투 시작 전 자세를 잡은 느낌으로 살짝 자세 낮추고 방패부터 앞으로 탁 치켜든 그런 느낌 만들어봤고요. 이번엔 오른손에 소드 내려놓고 캐논만 전개해서 방패 들고 사격하는 느낌으로. 그럼 이번에는 반대도 해봐야겠죠. 양손 다 검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오른손에 소드 들어주고 왼팔에는 쉴드 빼고 이렇게 양손 검으로 활약하는 것도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검방패를 다 장착한 상태에서 기존 무기는 이쪽 오른팔 정도는 꺼낼 수 있습니다. 검만 있는 곳이라 괜찮은데 왼팔은 쉴드 때문에 입구가 막혀있기 때문에 꺼내기가 조금 힘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전시해둔다면 딱 요 모습으로 차분한 느낌으로 전시해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액션도 다 받겠다. 마지막으로 웨폰 카드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 메탈 카드까지 다 장착을 해봐야겠죠. 일단 매뉴얼 상으로도 소드와 쉴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편하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날개는 다시 안으로 넣어주고 손잡이를 위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가슴 살짝 들어서 다시 이렇게 뒤집어주죠. 그리고 가슴 장식은 다시 원위치. 대신에 양옆에 있는 날개 장식을 이렇게 뒤로 접어줍니다. 머리도 완전히 내려주고, 그리고 날개를 반대쪽으로 접어줄게요. 완전히 가동시켜서 앞으로. 그 다음 날개에 있는 이중관절을 다 활용을 해서 이 안쪽에 금색 쪽에 조인트가 2개 있고요. 반대쪽에 구멍이 2개 있습니다. 요거 2개를 맞춰서 완전히 포개줄게요. 양쪽 다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손잡이 밑으로 접어주면은 상체는 완료! 다음은 쉴드를 가지고 옵니다. 일단은 발 쪽에 있던 조인트 락을 풀어주고 이 쉴드 자체는 뒤로 일단 완전히 들어놓습니다. 일단 다리를 정면을 보게 다시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허벅지 돌리고 무릎 펴고 발 펴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허벅지, 무릎, 발, 그리고 고관절 밑으로 내려서 완전히 일자. 그리고 이때 발목은 완전히 펼쳐줍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90도 들고 중간에 역각관절도 90도 들어서 완전히 앞으로 들고 위로 들고 한 상태, 90도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뒤쪽 이제 쉴드 본체 쪽으로 가서요. 양옆에 있던 날개는 밑으로 접어주고, 여기서부터가 하이라이트. 중간에 관절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거를 위에 있는 관절을 먼저 앞으로 쉴드 앞쪽으로 90도 꺾고, 그 밑에 있던 관절도 또 90도 꺾어줍니다. 여기도 튼튼한 클릭형이기 때문에 딱 2클릭만 움직이면 완전히 포개져요. 그 다음 포인트, 요 가운데 보면은 안쪽에 돌기들이 있어서 탁 돌기 락이 풀리거든요. 그 위에는 접을 수 있는 관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쉴드를 갈라서 위로 완전히 접어주죠. 이렇게 하면 하체도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시 이제 상체 가지고 와서요. 아까 허리 분리했던 조인트들 있죠? 여기들 그대로 이 뒤에서 봤을 때 이 날개 부분이랑 쉴드 틈새끼리 딱 맞거든요. 이 쉴드 틈새에 날개가 쏙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걸 잘 보면서 앞쪽에 있었던 허리 조인트를 락을 걸어서 맞춰줍니다. 다 하고 나면은 날개가 이 쉴드 부분이랑 딱 맞물리는 느낌으로 완성이 돼요. 자, 앞에서 보면은 잘 포개져 있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날개가 접혀져 있는 쪽 머리가 위로 오게 한 상태에서 메탈 카드를 가지고 와서 그 앞에다가 조인트 맞춰서 착착 장착! 메탈 카드 완성! 따단! 정확히 박스형으로 접혀져 있어요. 깔끔합니다. 밑에서 봐도 그렇고요. 위에서 봐도 깔끔하고요. 정면도 메탈 카드 장착되면서 깔끔하고요. 뒤쪽도 다리 매끈하게 탁 펼쳐져 있고요. 정면에는 그랑블루 레온이 멋지게 검과 방패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바닥에 내려놨을 때 뭐 깔끔한 박스를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면도 이렇게 탁 뒷면 다 가려지고요. 정면에서 이런 모습 좋네요. 그리고 다시 이그닉스로 돌려줄 건데 메탈 카드를 떼어낸 상태에서 이대로 날개랑 쉴드를 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허리 쪽은 분리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그닉스 완성!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메탈 카드보드 와일드 이그닉스 리뷰해봤습니다. 재앙을 잠재울 전설의 불꽃, 어떻게 등장할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어떻게 또 무기가 돼가지고 또 그랑블루 레온의 힘이 되어줄지, 이런 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 이그닉스 상태, 그냥 피닉스 상태에도 충분히 멋져가지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전시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날개랑 이런 게 굉장히 그 불사조답다, 피닉스답다 같은 그런 화려함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에 무기가 된다죠. 와, 그랑블루 레온을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필요하겠네요. 필수이지 않을까? 그리고 만지기도 어렵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좀 가지고 놀았고 뭐 또 변형도 했고 또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빨리 애니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바보지.